지난 9월 14일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었죠. 갑자기 나타나서 1조 원에 달하는 KF-21 프로젝트의 미납분 개발비를 불쑥 내민 UAE. 한국에게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제안인데요. KF-21의 금전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인니와의 악연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양국 간의 형태를 갖춘 합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KF-21을 노리던 국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인니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가 KF-21 관련 협력을 원해 한국에 문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UAE만큼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소식에 이들 국가 모두가 혼비백산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납 분담금의 화근으로 직접 저격을 당한 인니는 하루아침에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갑자기 인기 대폭발의 주인공이 된 KF-21 프로젝트의 근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실로 날아온 UAE의 서신.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접촉해온 것인데요. 그간 UAE가 KF-21을 주시하고 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갑자기 이렇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들고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놓고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분을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서신의 발신처와 수신처, 그 내용까지 모두 명확한 만큼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UAE 대통령의 방한. UAE와는 최근 한 차례 정상급 회동을 통해 방산 협력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 서신에 대한 답변은 UAE 대통령이 10월 한국을 찾아 직접 듣고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갑자기 등장한 경쟁자가 분명한 형태를 갖춘 협력 방안까지 들고 오자 그간 KF-21 사업을 주시해왔던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초의 반응은 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들이 보기에는 UAE가 한국을 찾아가서 인니를 쫓아내라고 대놓고 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너처 커드 등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은 불과 하룻밤 만에 관련 기사를 잔뜩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니 입장에서 UAE의 합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UAE에게 수도 이전 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을의 입장이고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무기로 내세울 만한 자원 분야 역시도 UAE 쪽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갑갑하죠. 당장 인도네시아가 KF-21의 대금 대신에 한국한테 주겠다고 한 품목도 파묘였고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얼마든지 대체재가 있는 니켈 등의 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UAE는 그냥 석유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사업에서 석유를 마다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으며 UAE에는 석유 팔아서 벌어둔 돈이 얼마든지 있죠. 기름 장사에도 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UAE가 유유히 한국을 찾아와 악수 한번 하고 KF-21을 장바구니에 담아가도 불평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UAE 협력 소식을 전했던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 인니 UAE 3자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여기서 인니가 끼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에서 하차해도 신경 쓸 사람도 없고요. 이런 형국이다 보니 인니도 그냥 언론 보도로 징징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통쾌할 데가 없죠. 한편 다른 국가들 역시 UAE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니의 대체자로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던 폴란드도 그중 하나인데요. 폴란드의 경우는 인니 측에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니의 이름이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한참 예전에 UAE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니의 미납 분담금을 대납해주고 KF-21 부학기 사업까지 참여를 보장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때도 크게 팔 벌려 환영하기는 했지만 이 소식의 파급력은 UAE만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UAE에 비하면 폴란드 정도 체급이 되는 나라조차도 그 지불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체결한 방산 빅딜의 과정에서 상당 액수를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국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은 국가 간 무기 거래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관습에 불과했다지만 한국 측에서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면서 금융 지원 한도액을 크게 늘려준 것도 사실이었고 이러한 관습을 접해본 적이 없는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UAE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썩어나는 게 돈이라서 이들과 계약하면 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폴란드도 딱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신뢰도의 차이를 무마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이대로 밀려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러시아를 틀어막는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시켜서 폴란드 국경에 지속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죠. 이런 와중에 아찔한 소식이 들려와서 폴란드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얼마 전 BBC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가 다름 아닌 영국 정찰기를 떨어뜨릴 작정으로 교신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진짜로 미사일을 날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약 1년 전인 작년 9월로 러시아의 스위-17 2대가 흑해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영국 정찰기 RC-135에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격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계 결함으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요. 영국 측에서는 콧방귀를 뀌면서 RC-135가 당시 감청한 내용을 전부 보도해버렸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 지상관제소에서는 RC-135의 대응에 관해 모호하고 비전문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대 스위-17 중 하나가 이 지시를 격추하라는 의미로 이해해버렸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가자 다른 한 대에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무전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왔던 스위-17은 한 발을 더 쓰려고 했다고 하죠. 다행히 첫 번째 미사일은 빗나갔고 두 번째 미사일은 알 수 없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이 모든 상황과 러시아 측이 주고받은 무전은 RC-135 측에서 모조리 감청하고 있었다고 하죠. 영국 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이들이 주고받은 바보같은 무전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영국 정찰기가 미사일에 맞아 추락하기라도 했다면 1년 뒤 지금 세계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를 상대하는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록 명령을 잘못 이해했을지언정 러시아는 명령만 있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영국조차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옆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방비하게 통신 내용을 훔칠 수 있는 데다가 미사일조차 제대로 쏘지 못하는 절망적인 품질의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회의감이죠.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국경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벨라루스 군인들과 난민들은 명령 한 번에 침략군으로 돌변할 것이 확실한데 이들을 막아야 할 공군 전력 일부는 여전히 러시아산 미그-29와 스위-12입니다.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넘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교체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걸고 있는 바가 매우 큽니다. 내년 전반기 안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KF-21 프로젝트에 올라타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소 3개월에서 아무리 늘어져도 9개월 안에는 방침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인니의 가장 유력한 대체자로 꼽히고 있었지만 UAE의 등장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졌죠. 이에 폴란드는 지난 9월 14일 UAE가 사업 참여를 요청한 날과 같은 날 하나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멀티롤 전투기를 2편대 분량 도입하는 사업으로 자기들이 직접 후보 기종을 지명하기까지 했죠. 약 32대 정도 구매하게 되는 이 사업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와 F-16의 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KF-21이 지명되었습니다. 아직 양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경합에 참여시키겠다고 한 것인데요. 유로파이터의 경우 독일 방산을 척져버린 폴란드의 입장상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F-35A와 F-16 조합의 경우는 이미 폴란드 공군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별개의 사업을 통해 따로 구입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F-15EX와 KF-21의 맞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물론 양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득보다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빠른 도입을 원하는 사업 성격상 F-15EX를 선택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굳이 KF-21을 지명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KF-21 프로젝트에 대해서 UAE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열의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게다가 F-35A의 사례처럼 F-15EX도 별도의 사업을 통해 구매가 막 확정된 참이라서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N이죠.
이 사업은 인니를 제외하면 KF-21이 외국의 장비 획득 사업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UAE의 등장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것으로 회자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이들은 최근 미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가 파토난 상황입니다. 미국의 RTX사 고 레이시온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건설 사업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레드팀 국가와의 협력을 의심해서 일방적인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유가 사유인 만큼 이 사건은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도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서 미묘한 경쟁 상태인 UAE가 KF-21을 먼저 도입하게 되면 몹시 껄끄러워집니다. 사우디와 UAE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의 주도권 및 경제적 이권 몇 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우디는 UAE가 투자하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체크메이트가 국제 제재로 인해 사실상 엎어지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국에 투자하면 사업이 백지화된 UAE보다는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낙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UAE가 대뜸 쌈짓돈을 들고 한국을 찾아가 버리자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 한국은 한바구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처음 KF-21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력하겠다고 찾아온 나라는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인도네시아에 손을 잡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일주의 미납금이었죠. 그런데 이젠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 너도 나도 돈을 사들고 와서 전투기를 사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니는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바구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